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서버 개발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좀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서버 쪽을 개발하는 건데요. 서버 쪽은 우리가 이제 웹 개발 쪽에서 서버 개발 쪽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서버 사이드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고요. 백엔드라고 하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서버 개발 프레임워크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보면은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있어요. 우리가 자바를 베이스로 해서 만드는 거고요. 서버 프로그램을 구현하기 위한 서버 개발 프레임워크이고요. 자바를 이용한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프로그램 언어가 자바라는 얘기죠. 그리고 파이썬에 장고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서버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사용하고요. 자바스크립트에서 node.js가 있어요. node.js라고 하는데 이렇게 자바, 파이썬, 자바스크립트 세 가지 정도를 가장 많이 쓰고 있고요. 목표 대상 시스템의 하드웨어와 요구사항을 분석해서 개발 언어와 구현 도구를 선정함과 유사하게 서버 개발 프레임워크를 선정할 수가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파이썬의 장고를 이용하면 조금 더 편하게 진행할 수가 있겠죠. 왜냐면은 파이썬을 이용해서 우리가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짜니까요. 자, 스프링 프레임워크랑 자바 플랫폼을 위한 오픈소스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이고요. 스프링에는 스프링 MVC하고 스프링 부트가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잘 사용하고 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가나 아니면은 공적인 기관에서 웹사이트를 구축할 때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이제 프레임워크에 스프링 프레임워크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전자정부 2.0 뭐 해가지고 무조건적으로 기관에서 사용하는 프레임워크들은 웹사이트를 구축할 때라든가 아니면 전자정보를 만들 때는 스프링 MVC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동적인 웹사이트를 개발하기 위해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공공기관의 웹사이트 서비스 개발 시 사용을 권장하고 있는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의 기반 기술이라고 여기 나와 있네요. 특징은 경량 컨테이너로서 자바 객체를 직접 관리할 수가 있고요. 각각의 객체 생성, 소멸과 같은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할 수가 있고요. 스프링은 플랜 올드 자바 오브젝트 방식의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POP, JO라고 하고요. 직역하면 오래된 방식의 간단한 자바 오브젝트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자바 2 등의 무거운 프레임워크에 반발하여 사용하게 됨으로써 좀 가볍고 경량화되어 있고 그러면서도 많은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자정부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전자정부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관이라든가 공공기관 저희 학교 같은 경우도 우리 자바 스프링으로 되어 있는 자바가 기반으로 되어 있죠. 자, 스프링은 제어 반전, 의존성 주입, 관점 지향 프로그램을 지원하고요. 스프링은 영속성과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스프링은 확장성이 좋아요. 그래서 다양한 여러 가지와 이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구성을 보면은 반전 제어 컨테이너, 스프링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기능이고요. 자바의 반영, 리플렉션을 이용해서 객체의 생명주기를 관리하고 의존성 주입, 디펜던시, 인젝션을 통해 각 계층이나 서비스들 간의 의존성을 맞춥니다. 뭐 컨트롤러라든가 아니면 DAO, 임플리멘트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맞춰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XML 파일에 의해 설정하고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 메이븐이라는 어떤 컴파일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그때 XML 파일에 의해서 설정하고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관점 지향 프로그래밍 프레임워크이고요. 로그인이나 보안, 트랜잭션 등 핵심적인 비즈니스 로직과 관련이 없으나 여러 곳에서 공통적으로 쓰이는 기능들을 분리해서 개발할 수가 있어요. MVC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MVC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델, 뷰, 컨트롤러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짤 때 의미하는 거고요. 실행 시에 서로 조합할 수 있는 관점 지향 AOP라고 하는데 관점 지향 프로그래밍을 지원합니다. 자, 구성은 데이터 액세스 프레임워크,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고요. 자료를 저장 및 읽어오기 위한 여러 가지 유명한 라이브러리, 즉 JDBC는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는 거고 JDBC를 통해서 자바가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기 전에 중간에 한번 거쳐가는 게 아이바티스인데 이게 마이바티스로 바뀌었죠. 지원을 가능하고요.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을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트랜지션 관리 프레임워크, 추상화된 트랜잭션 관리를 지원하여 XML 설정 파일 등을 이용한 선언적인 방식 및 프로그램을 통한 방식을 모두 지원하고 있어가지고 트랜잭션 같은 거 우리가 쉽게 할 수가 있는데 트랜잭션은 뭐냐면 싱크를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ATM기에서 돈을 찾았을 때
일반적으로 돈을 찾았는데 은행의 데이터베이스에 돈을 찾았다는 정보가 가기 전에 인터넷이 끊겨요. 그러면은 은행 데이터에는 우리가 돈을 찾았어요. 10만 원인데 5만 원을 찾았는데 ATM에서는 돈이 나왔는데 은행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돈을 찾은 5만 원, 마이너스 5만 원이 안 들어가 있어가지고 계속 10만 원이 남아 있는 거. 이럴 때 이제 트랜지션에 문제가 생긴 거죠. 이렇게 싱크가 맞아야지만이 문제가 안 생기는데 이런 싱크의 문제점. 그러면은 만약에 돈을 찾았는데 은행이 저장이 안 됐다. 데이터베이스 저장이 안 됐다. 그러면 돈이 나오기 전에 그거를 취소시켜 줘야겠죠. 이런 걸 우리는 트랜잭션이라고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프링은 MVC 모델 뷰 컨트롤러 패턴이고요. 웹 프로그램 개발 시 거의 표준적인 방식인 스프링 MVC로 불리는 모델 뷰 컨트롤러 패턴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디스패처 서블렛이 컨트롤러 역할을 담당하여 각종 요청을 적절한 서비스에 분산시켜주며 이를 각 서비스들이 처리하여 결과를 생성하고 그 결과는 다양한 방식의 뷰 서비스 화면에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보는 우리 페이지가 뷰 서비스예요. 그리고 모델은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하는 부분이고요. 컨트롤러는 이 뷰와 모델을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배치 프레임워크 특정 시간대 실행어 대용량의 자료 처리하는 데 쓰이는 일괄 처리 배치 프로세싱. 그러니까 어떤 스케줄을 정해놓고 우리가 밤 12시에 DB에 있는 내용들을 정리한다든가 이런 걸 할 때 사용하는 게 배치 프로세싱이고요. 이런 배치 프레임워크를 제공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원하는 배치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요. 기본적으로 스프링 배치는 쿼츠 기반으로 동작합니다. 쿼츠는 우리가 시간 개념인 거죠.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장고 프레임워크를 볼까요? 장고 프레임워크란 파이썬으로 작성된 오픈소스 웹 프레임워크이고요. 모델 뷰 컨트롤러 패턴을 따르고요. 현재 장고 소프트웨어 재단에 의해 관리됩니다. 고도의 데이터베이스 기반 웹사이트를 작성하는 데 있어 수고를 더하는 것이 장고의 주된 목표고요. 우리 같이 파이썬을 이용해서 인공지능을 짤 때 일반적으로 장고를 사용하면 조금 더 쉽게 우리가 웹에서 우리의 인공지능 결과값을 보여주는데 좀 편하겠죠.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장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특징은 컴포넌트의 재사용 그리고 플러그인화가 가능하고요. 웹 개발에서 번거로운 요소들을 새로 개발할 필요 없이 내장된 기능만을 이용해서 빠른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라이브러리가 되게 많고 그런 것들을 어디에 갖다가 쓸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파이썬의 장점 중에 하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대에서나 아니면은 개발자들이 어떤 원천 기술을 개발할 때 요새 파이썬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고의 개발은 2003년, 2004년, 그리고 2005년 7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해 왔는데 요거는 지금 현재 더 발전해 나갔죠. 기본적으로 파이썬을 가지고 프로그래밍을 개발하는 친구들은 장고 프레임워크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일반적인 히스토리니까 넘어갈게요. 자, 구성을 보면은 모델 뷰 URL 컨트롤러로 구성된 MVC 디자인 패턴을 따릅니다. 아까 자바 스프링 MVC랑 똑같다고 보면 되겠죠. 모델 뷰 URL 컨트롤러는 우리가 URL을 매핑 시켜주는 거예요. 파이썬으로 코딩한 모델을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준다. DB랑 연결되는 거죠. 그리고 뷰는 HTTP 요청을 처리하는 웹 템플릿 시스템이고요. 이거는 우리가 보여주는 부분. 그리고 URL 라우팅을 처리한다는 건데 이거는 매핑을 시켜서 어떤 우리가 A라고 얘기하면은 어떤 URL 1으로 가고 B라고 하면은 URL 2라고 해서 우리가 가는 페이지를 우리가 숨겨주는 이런 매핑을 해준다는 겁니다. 구성은 전통적인 MVC 디자인 패턴에서의 컨트롤러 기능을 프레임워크 자체가 하기 때문에 모델, 템플릿, 뷰로 분류해서 MTV 프레임워크라고 하고요. 모델은 데이터에 관한 정보를 담고요. 알고리즘을 작성하고 데이터에 대한 접근, 검증, 작동과 데이터 사이의 관계를 정의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각각의 모델은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에 해당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바도 마찬가지예요. 뷰 같은 경우는 어떤 데이터가 표시될 것인지를 정의합니다. 우리가 보는 부분이죠. 데이터를 가져와서 DB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가져와 가지고 브라우저에서 볼 때 이 브라우저에서 볼 수 있는 페이지가 이제 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뷰로 들어가고요. 템플릿은 데이터가 어떻게 표시되는지를 정의하고요. 템플릿은 사용자에게 실제로 보여주는 웹페이지나 문서를 다룬다고 나와 있죠. 자, 이렇게 가와 가지고 우리가 템플릿에서 볼 수 있게 만들어준다 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노드.js. 노드.js는 자바스크립트 기반이고요.
V8에서 작동하는 이제 브라우저 쪽이죠. 자바스크립트 기반의 서버 사이드 소프트웨어 플랫폼이고요. non-blocking, IO와 단일 스레드 이벤트 루프를 통해 높은 처리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내장 HTTP 서버 라이브러리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는 익스프레스라고 그래요. 익스프레스. 자, 익스프레스라고 하고요. https node.js.or.krKO로 가서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서 우리가 윈도우에 설치할 수가 있어요. 프레임워크의 블로킹과 논블로킹은 우리가 싱크 블로킹이 되어 있죠. 언싱크로 되어 있는데 싱크로를 맞추는 거 언싱크로 나눠지고요. 블로킹이라는 건 우리가 이 호출을 하고 나서 이 시간에 다른 작업 못하게 하고 반환한 다음에 또 두 번째 작업을 하는 거를 우리는 블로킹 한다고 그러죠. 여기는 non-블로킹이죠. 싱크로 맞추고 블로킹이죠. 그래서 콜백을 한 다음에 우리가 진행하는 거. 싱크냐 어싱크는 콜백이 있는 염려의 차이인데 우리가 뭔가를 요구사항을 보낸 다음에 받아오는 거를 우리는 콜백을 해준다고 얘기하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콜백이 있는 염려의 문제고 여기는 non-블로킹이니까 얘가 우선은 뭔가를 시켜요. 시키고 나서 또 다른 걸 또 시켜요. 또 다른 걸 또 시켜요. 근데 얘가 오래 걸려가지고 얘가 1번, 2번, 3번인데 우리가 볼 때는 2번, 1번, 3번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순서에 상관없이 나오는 거고요. 싱크 블로킹 같은 경우는 호출하고 이 시간 동안 다른 작업 수행하고요. 그리고 콜백 호출했을 때 그 수행할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노드.js 설치하는 거는 우리가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노드.js는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기반이라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작성을 했고요.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add to pass 해가지고 우리가 환경 변수에도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진행하셔가지고 설치를 해주시면은 간단하게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아마 설치해 보시면은 이렇게 설치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설치가 되면은 계속 넥스트를 눌러서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넥스트 눌러서 넘어가시면 되고요. 노드.js는 npm이라는 걸로 관리를 합니다. 노드 패키지 매니저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라이브러리를 설치한다든가 할 때 사용을 하고요. 자바 스프링 프로그램 언어를 위한 패키지 관리자고요. 노드.js의 패키지 관리자, 그리고 노드.js에서 사용 가능한 모듈들을 패키지화하고요. npm을 통해 이미 개발된 모듈을 다운로드 받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편하게 우리가 설치해서 쓸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까지 해가지고 세 가지를 봤어요. 자바 스프링, 그리고 파이썬의 장고, 그리고 자바스크립트의 노드.js. 이게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우리 일반적 스타트업이라든가 아니면 다양한 데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서버 사이드 프로그램들이고요.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자정보 프레임워크라 해서 전자정보 3.8까지 지금 나와 있는데 경량화된 서버형 개발 환경을 구성 및 설치할 수 있는 서버 개발 환경, 설치 파일 및 가이드를 제공하는데 기본적으로 자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전자정보가 자바로 이루어져 있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내용은 그냥 한 번씩 보시고 전자정보 프레임워크 서버 개발 환경 설치 시 통캣 우리 자바 젠킨스 그리고 메이븐 이렇게 사용한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선택적 사항이라 해서 뭐 형성 관리 같은 섭 버전이라든가 넥서스 같은 거 사용한다고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자바를 쓰게 되면은 이걸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지금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자바에 관련돼서 더 깊게 설명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정보는 자바를 사용한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은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만 설명을 넘어갈게요. 형상 관리 위해서 섭 버전 같은 거, 디플로이를 위해서 제스킨스, 뭐 라이브러리 관리를 위해서 메이븐, 아까 우리 npm과 똑같다 보시면 되고요. 넥서스. 자, 이렇게 해서 이 내용들이 있죠. 형상 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소스 관리, 형상 관리, 그리고 팀 관리를 위해서 사용하는 게 섭 버전이고요. 디플로이는 소스와 빌드 스크립트를 사용한 자동 빌드 및 빌드 결과를 개발자에게 피드백하는 메커니즘 제공하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라이브러리 관리는 우리가 아까 npm과 똑같이 라이브러리 다운로드 받아 쓸 수 있는 거예요. 메이븐이고요. 의존성 관리 및 배포를 관리한다고 했는데 의존성 관리라는 게 라이브러리 우리가 필요한 라이브러리가 있으면은 작성을 해서 웹에서 다운로드 자동으로 받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넥서스 같은 경우는 리퍼지토리 매니저 한다고 나와 있죠. 메이븐 리퍼지토리 매니저. 그래서 프로젝트 또는 기업에 필요한 내부 리퍼지토리 구성을 위한 도구입니다. 리퍼지토리라는 것은 우리가 저장을 해놓고 사용할 때마다 갖다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서버전 같은 경우는 자유 소프트웨어 버전 관리 시스템이고요. 이거는 SVN이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하고요. 뭐 아파치 최상위 프로젝트로서 전 세계 개발자 커뮤니티와 함께 개발 중에 있습니다.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서버전은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을 따르고요. 서버는 작업하는 컴퓨터 내에 둘 수도 있고 전산방에 연결된 별도의 컴퓨터에 두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거는 한 번씩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킨스는 소프트웨어 개발 시 지속적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툴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 메이븐 같은 경우는 아파치 메이븐이라고 아파치에서 나오는 거고요. 자바형 프로젝트 관리 툴이고 엔트 메이븐 그리고 요새는 그래들이라는 걸 이용을 많이 합니다. 뭐 메이븐에 관련된 2004년 7월 13일에 발표가 됐다라고 나와 있죠. 빌드란 우리가 이제 파일을 컴파일하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독립 소프트웨어 가공물로 변하는 과정이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소스 코드 프로젝트에서 쓰인 각각의 파일 및 자원 등 뭐 XML, JPG, 자르, 프로퍼티들은 이제 JVM이나 통캣 같은 WAS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거든요. 인식할 수 있는 구조로 패키징하는 과정 및 결과물인데 이건 다 자바에 관련된 거죠. 여기는 자바에 메이븐은 자바에 관련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메이븐 전에는 엔트가 있었고요. 엔트는 의 단점이 있어가지고 이게 메이븐을 옮겨왔고요. 지금 현재는 메이븐, 엔트 그 다음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 그래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트 같은 경우는 비교적 자유도가 높은 편이고요. 전처리, 컴파일, 테스팅, 배포 가능하고요. 메이븐 같은 경우는 정해진 라이프 사이클에 의해서 작업이 수행하고요. 전반적인 프로젝트 관리 기능까지 포함합니다. 그리고 빌드 툴,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서버 쪽 관련해가지고 한번 쑥 훑어봤는데요. 여러분들 아마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서버 프로젝트, 서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구나 라고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프레임워크에 관련돼서 앞절에서 배웠고 그 다음에 서버 개발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배운 겁니다. 서버 개발 프레임워크는 자바 쪽은 스프링, 그리고 파이썬 쪽은 장고,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쪽은 노드.js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서버 사이드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서버 개발 프레임워크이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 강의는 마치고요. 여러분들 요 내용은 개발자용으로 나와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이런 정도만 있구나 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